네, 테슬라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까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것이 기존의 사업이었던 전기차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 뭐 로봇이나 AI 쪽으로의 확장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만큼 현실 AI를 잘하는 회사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은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 FSD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스스로 이렇게 주행하는 기술을 학습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는 자체 AI 슈퍼컴퓨터 도저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데이터 학습을 가속화하고 있으면서 이는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로 테슬라가 AI가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실제 차량을 움직이고 로보틱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피지컬 AI, 즉 물리적 AI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기업이 아니라 현실에서 AI를 적용하고 실행하는 기술을 갖춘 기업이라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에너지 관리 등의 여러 산업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으면서 자동차 기업을 그래서 뛰어넘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AI, 로보틱스, 에너지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부각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AI 관련된 이야기를 더 풀기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딥시크 여파입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나스닥 시장에 좀 충격파를 줬고 일부 우리 시장도 영향이 좀 있었죠. 뭐 엔비디아 등등의 관련주 부진이 그 당시에 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좀 진정이 됐다고 봐도 될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네, 지난달 27일에 이제 중국 AI 스타트업이었던 이제 딥시크가 이제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하면서 AI 업계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제 딥시크의 기술이 기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오픈 AI의 모델과 이제 경쟁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글로벌 AI 기업들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라든지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관련주들이 급락하면서 혹시 이제 AI 버블이 이제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AI 산업의 성장세는 이제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딥시크의 등장에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AI 발전 기술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AI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는데 AI 기술 경쟁이 이제 계속 이제 가속화될수록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기업들이 더욱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딥시크 쇼크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AI 산업의 성장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좀 변동성 있는 테슬라의 주가를 놓고 본다면 단순 뭐 고점 인식 부분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셨던 이 딥시크 영향도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테슬라 역시도 딥시크의 영향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테슬라는 이제 엔비디아 같이 이제 AI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틱스로 가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 이제 도조가 AI 산업 내에서는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경쟁의 심화는 테슬라한테도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딥시크가 AI 모델로 이제 기존 자율주행 기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FSD의 기술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모델을 이제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리적 환경을 이제 실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의 경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저는 이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이제 딥시크 쇼크로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기반으로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건 또 전력 수급 문제인데 이 때문일까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 그러니까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된 부각이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AI 데이터 센터 핵심에는 원전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바로 ESS 시장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는 과정이겠습니다. ESS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에 이어서 AI가 급부상하면서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AI의 수요 증가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막대하게 전력이 소요되는 이제 과정에서 하이퍼 스케일로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규 ESS 설치량은 2018년 0.8기가와트시에서 2023년 26기가와트시로 5년 만에 30배나 급증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겠고요. 글로벌 ESS 배터리 시장도 2023년 52.9%나 성장한 데 이어서 2024년에도 27%나 성장하면서 EV 시장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왜 ESS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로봇 이쪽 시장을 또 넘어서 에너지 회사로서의 발돋움을 또 꾀하고 있는데 ESS 산업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꽤 있다면서요. 네, 테슬라는 지금 현재 전기차의 판매량이 이제 부진한 가운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이제 ESS 사업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제 메가팩이라든지 파워월은 글로벌 ESS 시장에서도 이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형 기업과 이제 전력망 운영사들과 이제 계약이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생산과 이런 소비와의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솔루션의 수요가 이제 점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ESS 시장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 ESS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의 판매 의존도를 조금 이제 낮추고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태양광 발전과 결합된 이 ESS 시스템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이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더라도 ESS 사업이 테슬라의 실적을 방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비전 중에 또 하나를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ESS 사업인데 이영진 자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글로벌 에너지 기업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테슬라는 상당히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은 2024년 매출이 100억 달러, 작년 대비해서 무려 67%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4Q가 30억 달러, 작년 대비해서 113%나 이제 성장을 한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올해에도 50% 성장을 예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용량 ESS 메가팩 및 가정용 ESS인 파워렐 이 부분도 판매가를 신고가로 계속 갱신하면서 4분기 기준 11기가와트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도 무려 244%나 성장을 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19%나 확대가 되면서 총 65,495개의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향후 트럼프 정책에서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치킨 게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 테슬라가 북미 ESS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또 관련 기업이 있는지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몇 개의 기업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주축으로 봐가지고 네. 이 기업들의 밸류체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삼성 SDI 관련해서는 이제 한중 NCS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중 NCS는 이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순행식 냉각 시스템은 온도 편차가 3도씨 정도로 1일 4회까지 충방전이 가능하면서 공냉식과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무려 50%나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국내 유일의 순행식 냉각 시스템 양산 기업으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밸류체인에는 신성 ST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AI 산업의 중심인 북미 지역에 바로 2026년 ESS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해서 퀀텀 점프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7조 원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그렇게 달성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의 주가 전망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그런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관심주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는요. 노훈민 자문역의 마스터픽이 공개될 거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제 관심주 이렇게 좀 공개하실 수 있는 그 종목들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 테슬라가 참 먹거리가 많네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많고 어떤 쪽도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노훈민 자문역님. 네, 제가 선택한 관심주는 폴라리스 AI입니다. 폴라리스. 네,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개발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이제 AI 기술 기반으로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테슬라의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로보틱스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내 AI 관련 기업들도 이제 기술력 확보와 이제 시장 진입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AI 연산을 위한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산업 전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제 발전할수록 폴라리스 AI가 테슬라와 같은 이제 기업들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를 관심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영진 자문역께서는 어떠세요? 뭐 테슬라 관련된 수혜주를 저희가 여럿 이야기했는데 어떤 종목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미국 주식 이제 브리핑을 계속 드리면서 어디 관련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네. 그냥 테슬라 본연의 자체적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주가 테슬라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테슬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으로 이제 비용을 지출을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AI GPU라든지 데이터 센터 향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기가팩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했던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과정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은 2025년은 상하이 기가팩토리까지 양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의 성장성이 50% 이상이나 또 성장성이 괄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델 Y 주니퍼도 중국에서 10만 대 이상이나 주문이 발생을 하면서 수요 증대 차원에서 동사의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의 미래성은 밝았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AI라든지 로보티즈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포드 CEO가 바로 자율주행 산업을 포기하면서 테슬라의 FSD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최근 이슈가 부각됐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주가가 눌림 있을 때마다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보해 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유효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의 관심주 테슬라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 확인해 보셔야죠. 바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